지난 8일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은 소멸됐지만 동해상에는 아직도 강한 바람과 파도가 일고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영월에서 발생한 후 3개월 만에 고성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10일 오전까지 양돈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로 위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4개월을 맞습니다. 제도 시행 후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었는데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일부터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은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지역 위탁의료기관 400여 곳에서 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지난 8일부터 9일 새벽 사이 동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누적 강우량이 170mm를 넘는 강릉은 크고 작은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오전에 비가 그치고 태풍은 소멸됐지만 동해상에는 아직 강한 바람과 파도가 일고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릉 시가지의 한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의 흙이 도로로 흘러든 겁니다. 많은 양의 토사가 도로를 점령하면서 차량 통행도 한동안 차질을 빚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경포 진안상가의 상인들은 밤새 뜬 눈으로 지쳤습니다. 호우특보 발령에 배수펌프 등 만반의 대비를 했지만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에 불안감을 놓지 못했습니다. 비만이 오면 집에 물 들어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지. 보통 물 들어왔다만 1000만 원 이상 깨져요, 그냥. 앞으로 빼놔도 그 비가 오는 양은 못 빼내. 우리는 건물도 부실해갖고 2층에 바라를 3개 놓고 있었죠. 동해안이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던 지난 8일, 강릉과 고성 등 동해안 지역은 최대 17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과 상가 등 30여 곳이 침수되고 농경지 2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7공원 아파트 신축 현장이 토사가 유출돼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관련 부서하고 또 장비 들여서 응급복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태풍 루핏이 9일 오전 소멸되면서 동해안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동해상의 풍랑과 강풍특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 위험 때문에 이처럼 주요 방파제와 해안가에는 여전히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너울성 파도와 이한류 가능성이 크다며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주 후반 동해안에 한 차례 비가 더 내리고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13일 금요일은 오후부터 14일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폭우로 집안이 약해져 시설물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 5월 영월에서 발생한 후 3개월 만에 고성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7일 고성군 간성읍 한 농가에서 어미돼지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일 오전까지 해당 농가에서 키우던 돼지 2,4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농가 주변 10km 안에 있는 양돈 농가 2곳에서 키우는 돼지 3천여 마리에 대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10일 오전까지 도내 양돈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9일 강원도를 방문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최문순 도지사를 만나 고성 농장 발생 상황을 청취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가 주변뿐 아니라 도내 광역 울타리를 보강하고 야생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독과 예찰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9일부터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한 10부제 예약제로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일 끝자리 날짜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10부제 날짜에 예약하지 못한 대상자는 19일부터 21일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종은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지역 위탁 의료기관 400여 곳에서 받게 됩니다. 속초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당초 9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2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해 다시 16일까지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당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10명의 연쇄 감염 사태를 초래한 확진자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9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춘 태백시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지역이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위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어느덧 시행 4개월을 맞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쌩쌩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도로 위 측정계는 차량이 가까워지면서 30km 이하를 나타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입니다. 주요 도로도 50km 이하로 제한돼 보행자들은 비교적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3명 중에 2명은 걸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속도가 30km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도내 안전속도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1,500건. 10명 중 4명은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반면 올해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간 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58%, 보행자 사망은 40%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넉 달이 지나도록 의견은 분분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는 종사자들은 제한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빠서 택시를 타는 건데 얼마 안 가서 30km, 얼마 안 가서 이러니까는 자꾸만 손님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밤 10시 이후나 이럴 때는 좀 완화해줬으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과잉 처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규정 속도를 어기고 과속을 하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3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 노인 등 보호구역에서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자 보험료가 최대 10% 오릅니다. 무단횡단 등 보행자에 대한 계도나 단속 없이 운전자에게만 모든 책임이 쏠린다는 이유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과수 농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실 표면이 타들어가는 햇볕 대임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을 한범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사과밭. 사과 여러 개가 움푹 패여 짓물렀습니다. 햇볕 대임 피해입니다. 약 32도 이상의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돼 발생한 겁니다. 햇빛을 강하게 받는 쪽이 노래진 뒤 검게 타들어가 결국엔 썩게 됩니다. 비슷한 현상은 바로 이어 포도밭에서도 확인됩니다. 햇볕 대임을 입은 포도입니다. 잎은 타서 말라버렸고 과실은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이런 과일은 모양과 색이 변할 뿐 아니라 당도도 떨어져 상품성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병원균에도 취약해 탄저병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피해는 과수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과수화상병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는 폭염으로 인한 햇볕 대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비가 안 와서 이게 좀 심한 데도 있는데 거의 없진 않아요. 저희도 이제 좀 심하게 나와서 이게 문제가 일소만 오면
이게 다른 병으로 이게 뭐 탄저병이나 또 이걸로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예방법은 뭘까? 먼저 사방으로 물을 뿌려주는 미세 살수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과하지 않도록 5분 정도 간격으로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에선 차광막을 설치하면 됩니다. 직사광선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우박이나 폭우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이 두 방법을 적용했더니 주변 온도가 낮아지고 피해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살수철이나 차광망 효과가 다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주변 온도, 과실 표면 온도를 한 4도에서 6도 정도 낮춥니다. 해에 따라서 틀린데 대략 10%에서 조금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햇빛 대임 증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듯 과실 표면에 탄산칼슘을 살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도밭처럼 비가림 시설이 있는 곳은 지붕을 열거나 수시로 팬을 가동해 열기를 식혀줘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봉호입니다. 강릉시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26년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 개최 도시 선정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총회 아태 지역 사무국은 오는 10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에 열리는 미국 LA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에서 2026년 개최 도시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2022 평창국제 청소년 동계대회가 2023년으로 1년 연기됩니다. 대회 추진단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재확산과 해외 선수단 입국에 따른 자가격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일정은 ICG위원회와 강원도,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IOC 인증대회인 국제청소년대회는 만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는 대회로 하계대회는 매년, 동계대회는 경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춘천시 생활 폐기물 배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춘천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배출 시간을 제한하고 2명 이내 야간 작업에 대한 허용 근거를 마련해 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에 대한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양양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2,300여 명입니다. 지원금은 이달 중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되고 현금 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 주민 2명 중 1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월군은 6일 기준 전체 인구 3만 8천여 명의 52%인 2만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원도 평균 접종률인 44.8%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영월군은 3분기 예방접종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11월까지 모든 국민의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13일부터 15일까지 둔내 종합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승차 구매 방식으로 고랭지 토마토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시식용 토마토를 증정하고 할인 판매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돌파 감염이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접종 완료 후 세 번째 추가 접종을 시작해 벌써 3분의 1이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합니다. 접종 완료자가 15%에 그친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정부 당국이 신속하게 백신을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